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너희가 미국에 와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라. 우리가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다. 조선까지 저기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군사평론가 김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된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을 살 때 보면 자산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근데 최근에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집을 이제 렌트를 해야 되는데 치안을 가장 먼저 본다는 거예요.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치안이 불안정하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LA가 이제 과거의 LA가 아니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이 PC 문제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회사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주변에 보면 일을 굉장히 잘하는 백인이든 뭐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있는데 PC가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여성에게 능력이 안 되는데 소상이 먼저 승진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생기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백인 우월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흑인 남성들이 해리스를 안 찍고 트럼프를 찍었거든요. 불법 이민자 문제, 마약 문제, PC 문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반면에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의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뒀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향후에 우리나라 관련해서 한 3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북한과 관련된 문제, 핵 보유를 눈 감아주냐 인정하느냐. 두 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앞으로 북한보다는 중국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지금 방위비 분담금 사실상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연합연습이라든가 이때 참가하는 미군 전력에 대한 비용 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쐈을 때 미군의 전략자산들이 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청구. 이 3가지 문제가 우리나라 외교 안보에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몇 개월 전이었죠. 갑자기 김정은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찾아가서 공개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이제는 북한이 저까지 핵 협상에 내놓을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지만 앞으로 핵물질을 많이 생산해서 핵무기를 꽝꽝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갑자기 느닷없이 그동안 안 보여주던 걸 보였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런 걸 내놓고 예를 들어서 핵무기 몇백 발만 갖고 아,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식으로 지금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2기에서 북한에 대한 핵 보유를 눈 감아준다거나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일본도 상황이 비슷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민주당하고 달리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핵 무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성향의 의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에 들어갈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전략 핵무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다시 비전략 핵무기 해야 된다. 지금은 사실은 한 종류밖에 없거든요.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핵폭탄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를 다양한 투발 수단에 적용을 하자.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 미군의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를 해서 북한의 핵도 억제하고 중국의 핵도 막고 그리고 핵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병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지비가 싸게 들고 효과는 좋고 그러니까 더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러시아도 지금 여러 가지 뭐 준중거리 미사일 협정, 미러 간에 맺어졌던 그런 협정도 지금 사실상 파기 상태고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도 지금 재구시를 못하고 있고 트럼프 2기 때는 다시 우리가 핵의 공포에 떨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주변에 그러니까 대선 때 캠페인에 참가했던 몇몇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사실 하긴 했어요. 왜 그럼 트럼프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미국이 냉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대량 살상 무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없는 정책과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을 취했어요. 다 실패했죠. 대표적인 예가 북한인데 핵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주에서 나온 얘기가 야 그러면 차라리 그냥 동맹국들이 다 핵을 갖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 베이징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쏠려 있는 핵무기들이 다른 데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뭐 한국이 핵을 갖게 되면 동북아에서 자연스럽게 핵 도미노가 일어나겠죠. 대만도 핵을 갖게 되고 일본도 핵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주장들이 사실 지금 워싱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 가져!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보유에 대해서 지지하는 쪽 여론이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소수 의견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그런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 부분이 좀 의문시가 되고, 사실 이제 우리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원자폭탄 자체가 일단은 뭐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핵 투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핵탄두를 장착하는 뭐 미사일이 됐든 전투기가 됐든 그다음에 뭐 잠수함에 쏘는 SLBM이 됐든 지대짐사이 됐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 핵 보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사실 정당성의 기준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정을 안 할 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위권 측면에서 핵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충족이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사회를 상대로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핵 보유를 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핵을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북한이 왜 핵실험을 했겠어요? 대내외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핵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든 싫든 핵 보유를 결정하게 되면 어디선가 핵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그걸 만약에 하려는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핵 보유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일각에서는 이제 제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재 관련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힘이 없었을 때 얘기지,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만약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걸었을 때 누가 더 머리가 아플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국제사회가 더 머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만약에 한국의 핵보유를 인정한다, 그럼 미국이 나서서 그걸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건 과연 우리 국민의 선택이 뭘 거냐. 정말 우리가 안보상으로 봤을 때 어렵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군병력이 50만 정도 됩니다.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 군병력이 점점점 줄어들 예정이에요. 어느 시점에는 20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병력으로 과연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독자 핵 개발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적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사실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게 컸는데, 이제는 건건이 아마 돈을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성격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예비 참모진들에서 나온 얘기를 봤을 때는, 지금 주한미군의 핵심은 사실 이제 북한의 이런 도발을 억제하는, 그리고 전면전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했다 그러면, 2기 행정부의 하는 주한미군의 성격은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성격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병력을 빼려고 하겠죠.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더 심각해질 거고, 1기 때도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아마 2기 때는 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은 1기 때 했던 걸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먼저 부르잖아요. 그러다 이제 절충점을 찾아가서 이렇게 딱 합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제 무기를 더 많이 사라 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이런 걸 좀 한국이 더 많이 사가라, 그런 걸로 압박을 하면서 미국이 이익이 되는 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 가지로는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인데,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참모들이 그런 걸 또 그대로 받쳐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 큰 문제는 미 의회, 그 다음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까지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보수적 성격의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갔고, 의회도 상하원을 거의 절반에 가깝게 지금 공화당이 가져갔고, 또 한 가지로 지금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가 다 트럼피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의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반면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적이 네 나라였어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랬는데, 지금 트럼프 2기는 아마 주적이 하나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 뭐 우리도 사실 머리가 아픈 상황이고 일본도 머리가 아픈 상황이지만 중국은 더 아플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경제적으로 각종 관세, 고관세로 때릴 것은 분명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압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동북아, 특히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뭐 이란하고 마찰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헤즈볼라, 그다음에 하마스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중동에 관심이 없어요. 왜 없냐?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중동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미국 내 여론이 가장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이제 2001년도에 미국이 9.11 테러가 나고, 그러고 나서 이라크전, 북한전 다 일으켰죠. 근데 아프간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거의 10년 넘게 전쟁을 하고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다 이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교훈이 있죠. 아,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전쟁을 두 군데서 벌여봤는데, 야, 결국 다 망했구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 기조가 사실은 이 트럼프 1기 때 다 반영이 됐거든요. 저는 사실 2기 때 뭔가 큰일이 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뭐 2기 이후에 또 공화당이 집권할지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다시 잡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29년, 30년 되겠죠. 오히려 그때가 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맞닥뜨려야 될 수도 있고, 2기 때도 만약에 미국이 중국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한다 그러면 반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대만 침공과 관련된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침공의 핵심적인 로켓군에 직접 가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핵심적인 부대 중에 하나가 이 공수군인데, 공수군도 최근에 찾아갔어요. 그럼 보면 중국은 지금 정부나 당이나 27년에 완성을 하고 28년 정도에는 침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는 계속 빌드업은 하고 있다. 다만 이 트럼프 변수가 이거를 지체시킬 건지 아니면 오히려 가속화시킬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죠. 거기 보면은 갑자기 조선업 얘기를 했잖아요. 일각에서는 뭐 우리나라 조선업이 워낙 잘하니까 그런 거를 좀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이제 현재 미국 해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 혹은 미중 간의 충돌에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군함과 관련된 거 건조도 해야 되고 운용 유지 보수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미국 내 조선업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제조업 강국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럼 이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의 조선소들이 잘하니까 너희가 미국에 와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라. 우리가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도 반도체 공장들 미국 갔을 때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줬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뺏긴 이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가져오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게 한편으로는 우리를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까지 저게 뺏어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 군함을 제외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책도 나올 수 있고.
군함 운용 유지 보수 관련돼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일각에서는 뭐 언론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특히 이제 미 해군 MRO 사업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시장인데 미국의 5대 메이저 방산업체들이 저걸 왜 안 할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인건비만 남기고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미 해군이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이긴 해요.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 진해 가보시면 정말 큰 정비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 정비하는 게 상당 부분이 많은데 미 해군 냉전이 끝나고 이런 정비창들을 사실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걸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군함 척수로도 중국 해군에 밀리는데 빨리 그럼 정비를 해서 실전에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오히려 이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잘 하니까 이런 걸 맡겨서 이제 해결하려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일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대미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악영향이 좀 미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